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각 장애인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인경의 나우제주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해보고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어느새 16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우리 제스터 농가복지관의 정우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 어때요? 했더니 추워요. 라고 하시던데, 오늘도 따뜻하게 보이는 또 니트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요. 이런 시기 약간 가을과 겨울이 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도 이럴 때 우리 또 소풍 간다든지 야외 나들이 계획도 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장애는 어떨까 싶어요. 네. 집에만 계시고. 어떤가요? 네. 네, 안 그래도 저희 복지관에서 네. 지난주에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동행 2일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 체험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네. 마침 지난주엔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네네.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와. 저희 첫 번째 날에는 이제 야외에서 기차도 타고 숲길 산책하는 이제 각자 원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네네. 보냈고요. 네. 두 번째 날에는 촉각과 후각 향상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비누 만들기 활동도 하고 또 오후에는 조격 체험도 하고 허브 향을 맡으면서 산책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네. 네, 시청각장애인 10분을 모시고 다녀왔는데요. 이제 참여하신 분들 각각의 장애 특성에 맞춰서 이제 한 명당 시청각 장애인 한 명당 지원 인력 1명에서 3명을 각각 매칭해드려서 1박 2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정말 보람 있고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외출하기도 힘들고요, 그죠? 네네. 네,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사실 노리는 것은 좀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보고 듣는 게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자연의 우리 오감 다른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네. 네, 뭐 숲의 향도 느끼셨을 것 같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각과 청각을 대체하는 촉각이나 후각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져보거나 피부로 느끼는 경험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는 아주 좋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분들과 함께 할 때는 가급적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거나 만져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해주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직접 만져보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그 상황과 주변에 보이는 것들, 그 주변 사람들의 활동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상황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이 동행 2일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인데요. 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는 하지만 당사자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대체 활동을 하거나 이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 그 지원 인력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행 2일 프로그램. 네,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인데.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당사자의 선택도 참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다른 선택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고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죠? 네네. 또 우리 시청자 장애인분들은 또 이런 선택을 안 해봐서 경험 안 해봐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물론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나 네.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상식을 접해보지 못해서 결정을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네. 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이렇게 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결정해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좋고요. 네네. 물론 항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 가능한 모든 설명을 충분하게 해드리고 또 그다음 당사자분이 선택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좋다 아니다 이 호불호만 볼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관찰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진짜 또 말씀 잘 해주셨고요. 네. 저 오늘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오늘 16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 했던 그런 동행 1 프로그램, 그죠? 네. 이모저모 또 이야기들 함께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이야기 나누거나 또 궁금하거나 또 의견들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얘기 듣다 보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 인력들이 아주 크겠네요. 중요할 것 같고요. 그죠? 네. 이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1박 2일. 사실,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긴 하지만, 또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진짜 많은데, 또 시청각 장애인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힘든 일도 많으시고. 어떻게 좀 기획이 돼 있나요? 사실 이제 이 동행일 프로그램은 시청장애인분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모든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네. 미국의 데프 블라인드 캠프를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제 워낙 전문적인 체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립 헬렌 켈러 센터 외에도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기관에서 이제 연중 주요 행사로 데프 블라인드 캠프를 개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목적은 시청각 장애인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여건상 소규모로 진행이 됐지만 미국의 캠프 같은 경우는 4박 5일 이상으로 이제 규모가 있게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첫날에는 지원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만 접수를 하고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마지막 날에는 또 이제 지원 인력과 자원봉사자만 남아서 평가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제외한 기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규모가 큰 곳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장애인 전용 캠핑장을 아예 구축을 해두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안전장치도 다 돼 있고 시청각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모든 공간을 구성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수영이나 승마나 뭐 댄스, 자전거 타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런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캠프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같은 시간대에 3-4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준비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이제 보통 실내 프로그램, 실외 프로그램, 그리고 휴식 시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처음에 접수할 때 각 시간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 인력이 당연히 매칭이 되는데 또 그것과 별개로 모든 프로그램에 충분한 안전 요원과 자원봉사자가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라고 하면 캠프 참여 총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 뭐 많게는 300명까지 되는 그렇게요. 대규모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지고 충분히 인력이 배치된 상태에서 캠프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고요. 네네. 그래도 10분의 시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한 지원 인력을 충분히 매칭해서 원하시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만 들어도 진짜 너무나 부럽네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네. 시청각 장애인 전용 캠핑장까지 아예 구축해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도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레저나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반 여건이나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는 잘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함께
동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점점 좀 나아지겠죠, 그죠? 네,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공감, 또 법적 제도적 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기관에서 캠프를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캠프가 중요한 이유, 네,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어떤 좀 영향을 끼쳐서일까요? 좀 나온 것들이 있나요? 좀 자료들이? 네. 일단은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외출이 어렵고 네네. 이동에 제약이 많아서 바깥 활동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나 사회적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제가 계속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사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맞아요. 힘들 것 있잖아요. 같아요. 또 이제 바깥 활동을 원래 해보지 못한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두려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캠프 활동을 통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식사나 잠자는 것도 집이 아닌 이제 밖에서 해보면서 집 밖에서도 충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네. 새로운 것도 해보고 또 새로운 기술도 쌓아가면서 일상에서도 자신감도 향상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여기 시청각 장애인 한 분당 또 한 명에서 세 명의 지원 인력을 매칭해드려서 개개인이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무엇이 됐든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캠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수영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동료 시청각 장애인 분들과의 교류인데요.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교류에 목이 마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만나다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해요. 네네. 실태조사할 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이렇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이 또 더 있냐, 나 같은 사람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시청각 장애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빠르게 가까워지시더라고요. 이제 서로의 그냥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힘도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한두 시간 만나고 금방 헤어지기 때문에 이제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항상 아쉬움이 남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입장도 공감하고 동료로서 이제 위안도 받고 상대방의 여러 가지 노하우도 배우면서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그 기간 동안 함께하는 지원 인력 분들도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 시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이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통의 장벽도 없고 이동의 제약도 없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게 이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저희 동행이 일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까지 해서 2번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 내년에도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는 또 계속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그리고 또 시스템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서로 또 교류도 하시고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위안이 되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다 싶네요. 그죠? 그러게요.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네,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이라도, 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셨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죠? 네. 저희 복지관에서도 이제 이렇게 캠프뿐만이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이제 전문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11월에는 또 해외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유타 대학에 계시는 그 시청각 장애인 전문가 선생님을 제주도로 직접 모셔서 시청각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과 또 저희 사례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을 하고 나면 그 계기로 이제 국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체계화되고 아. 좀 전문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교류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는데, 네네. 그래도 코로나19로 요즘에 점차 그래도 일상 회복되어가는 요즘 상황에서 전문가 모셔가지고 함께하는 워크숍도 우리 제주에서 함께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제주도 농가복지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김민경의 나오 제주도 함께하고요. 사실 여러분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제주에서 이렇게 시청각 장애 실태 조사도 하고요. 네네. 법도 조례도 마련하고요. 여러 가지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또 벤치마킹하기 위해 또 제주로 찾고 있기도 하죠. 네. 그죠?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한 제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시청각 장애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 16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시청각 장애인과의 그 동행 2일 프로그램 이야기 좀 전해주셨어요. 네. 그 갔다 오시고 나셔서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혹시 뭐 소감이나 이런 얘기들 어떤 얘기 좀 하셨어요? 너무 좋다고 하시죠. 너무 아, 좋아하시고 호텔에서 주무신 것도 어떻게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이렇게 네. 편안한 침구와 아. 편안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네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꼭 불러달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같이 서로 또 만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사실 시청각 장애인 보지도 들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이렇게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만나고 싶어도 교류하고 싶어도 힘든 분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만난 두 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다니셨어요. 다니는 내내 하면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자. 다음에 보면 또 인사하자 하면서 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그 후천적으로 또 장애를 겪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우리 이웃에 바로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 다음 시간 벌써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제주도 농가복지관의 정의장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어둠과 정막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20부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